자고 있던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엄마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가에 시퍼런 멍, 터진 입술. 누가 때렸어? 물어도 아들은 입을 꾹 다물더군요. 다음 날 엄마는 선글라스 하나 쓰고 아들 부대로 찾아갔어요. 위병소 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사단장님, 몰랐습니다. 별 하나 단 사단장이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결국 엄마는 자신의 숨겨진 신분을 밝히고 휴가 중인 병사들까지 줄줄이 소환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인사해 주세요. 새벽 2시 거실 스탠드 불빛만이 조용히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윤경은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잠든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이었어요. 주말 외박을 나온 22살 아들. 피곤하겠다. 윤경은 작게 중얼거리며 아들의 얼굴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흐트러진 앞머리를 넘기려던 순간 손이 멈췄어요. 왼쪽 눈가에 시퍼렇게 번진 멍, 터져서 부어오른 아래십술, 목덜미를 따라 붉게 긁힌 자국. 이게 뭐야?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또? 윤경은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멍이 든 위치, 상처의 각도, 입술이 터진 방향. 20년 넘게 군에 몸담았던 그녀였습니다. 국방부 인권조사단 조사관. 수십 개 부대를 돌며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해온 여자였죠. 그녀는 알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길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누군가 강민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증거였어요. 누가 우리 아들한테. 윤경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의 뺨을 쓰다듬으려다 멈췄어요. 건드리면 아플 것 같았거든요. 강민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윤경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한 컵 마셨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윤경은 생각했어요. 누가 감히. 윤경은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상처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제 곧 강민이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윤경은 물을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강민이 신음을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천장이었어요. 익숙한 우리 집 거실 천장. 그리고 옆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엄마. 엄마. 강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윤경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잘 잤어? 배고프지? 응. 괜찮아. 강민이 몸을 일으키려다 얼굴을 찡그렸어요. 입술에 상처가 아팠던 거죠. 윤경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민아. 응? 얼굴. 순간 강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공포. 윤경은 그 감정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아들의 눈빛 속에서 본 건 놀람이 아니었어요.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얼굴 어쩌다 이렇게 다친 거야? 윤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은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벽만 응시했습니다. 그냥 계단에서 굴렀어. 강민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준비된 대답처럼 자동으로 튀어나왔죠. 계단? 응. 어제 막사 계단에서 발 헛디뎌서.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윤경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서 눈가에만 멍이 들 순 없어요. 목덜미의 손톱 자국은 더더욱 설명이 안 됐죠. 그런데 윤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강민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자신을 때린 가해자가 아니라는 걸. 엄마가 알게 되면, 엄마가 부대에 전화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보복이 더 무섭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윤경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강민이 윤경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부대에 전화하지 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강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윤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할게. 정말? 응. 걱정 마. 강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윤경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자. 엄마가 아침 차려줄게. 응. 강민이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윤경의 눈빛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윤경은 조용히 서재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에 보관해둔 신분증이 있었죠. 국방부 인권조사단 조사관 박윤경. 15년간 군 비리를 파헤쳐온 그녀였어요. 별들도 떨게 만든 여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냥 평범한 엄마라면. 윤경이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찾아오면 덮고 무시하고 협박하죠. 윤경은 옷장을 열었어요. 군복 대신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부터 난 그냥 아줌마야. 거울 속 자신은 초라했어요. 권위도 없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부대 가야 돼. 강민이었어요. 윤경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전투복 입은 강민이 가방을 메고 있었죠. 휴가 끝났어. 오늘 복귀해야 돼. 강민의 얼굴엔 여전히 시퍼런 멍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 조심히 가. 윤경이 작게 말했습니다. 응. 엄마,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 약속했잖아. 강민이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걱정 마. 강민이 집을 나섰습니다. 윤경은 창문 너머로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멍든 얼굴로 고개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아들. 윤경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약속은 지킬게. 윤경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지. 조사관으로서는. 그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는 얘기 안 했어. 다음날 차 시동을 걸며 윤경은 눈빛을 차갑게 가라앉혔어요. 15사단. 3시간이면 도착하겠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시죠? 내 자식이 다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전 9시 15사단 정문 앞. 윤경의 차가 먼지 날리는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경은 부대 정문을 바라봤어요. 녹슨 철문과 낡은 간판, 페인트가 벗겨진 벽. 여기가 15사단. 윤경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위병소가 보였어요. 그런데, 야, 그거 봤어? 어제 그 영상? 크크크, 미쳤다니까? 위병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경이 가까이 다가가자 보였어요. 2명의 병사가 스마트폰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근무 중에 핸드폰이라니. 윤경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부대가 얼마나 기강이 무너졌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저기요. 윤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짜증 섞인 표정이었죠. 뭐예요? 말투부터 불손했습니다. 면회 왔는데요. 강민 일병 만나러 왔어요.
윤경이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병사가 시계를 보더니 턱으로 가리켰어요. 면회 끝났어요. 아줌마. 네, 아직 9시인데요. 면회 시간 8시까지예요. 늦었으니까 돌아가세요. 병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윤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홈페이지에는 10시까지라고 나와 있던데요. 그거 업데이트 안 된 거예요. 규정 바뀌었다고요. 거짓말. 윤경은 알았어요. 저 병사가 지금 귀찮아서 돌려보내려는 거라는 걸. 그럼 책임자분 계신가요? 중대장님이나 행정보급관님. 지금 다 자리 비었어요. 아줌마 여기서 떠들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병사가 손을 휘저으며 쫓아냈습니다. 다른 병사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만 계속 새어나왔죠. 윤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지금은 조사관이 아니라 그냥 엄마니까. 제 아들이 다쳤어요. 얼굴에 멍이 들었고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엄마의 목소리처럼. 그래서 왔는데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병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민호는 전화로 넣으시던가.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시. 완벽한 무시였어요. 윤경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위병소로 걸어갔어요. 병사들은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기요. 윤경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병사가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아, 아줌마 또 왜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경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보다 낮고 차분했죠. 장도혁 병장은 지금 어디 있나요? 순간 병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장도혁 병장.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윤경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병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옆에 있던 동료도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죠. 아줌마가 어떻게... 병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면회 신청서도 안 썼어요. 명단도 확인 안 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가해자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윤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그냥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눈빛. 아까의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윤경의 눈빛은 사냥꾼이었어요.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이었죠. 병사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병사 위치 같은 거 모르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건 병사가 말을 더듬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위병소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윤경은 그 침묵을 즐기듯 천천히 병사를 응시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찾을까요? 안 됩니다. 허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병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윤경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럼 허가를 받으면 되겠네요. 네, 곧 받을 거예요. 허가. 윤경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소름 돋게 차가웠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이 여자 평범한 엄마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윤경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곧 다시 올게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병사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시간 후, 윤경은 부대 옆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몇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조사단 후배들에게, 그리고 부대 내부에 있는 협력자들에게. 강민이 동기 명단 좀 구해줘. 면회 나올 수 있는 애들로. 30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이준호 일병. 오늘 오후 2시 면회 가능. 윤경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오후 2시. 윤경은 다시 부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식 면회 신청서를 들고 있었죠. 위병소 병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줌마, 또 왔어요? 면회 신청했어요. 이준호 일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사가 마지못해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윤경을 면회실로 안내했죠. 낡은 면회실. 금이 간 테이블과 삐걱거리는 의자. 윤경은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렸어요. 마른 체구의 병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호 일병. 강민의 동기였죠. 누구세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경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앉아. 나 강민이 엄마야. 아. 이준호가 주춤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시선은 바닥만 향하고 있었죠. 윤경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강민이, 요즘 어때? 괜찮아요. 거짓말. 이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죠. 윤경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취조하는 조사관이 아니라 진심 어린 엄마의 목소리로. 준호야, 나한테 숨기지 마. 강민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니에요. 얼굴에 멍들고 왔더라. 입술도 터지고. 그건. 이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윤경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엄마 마음 좀 헤아려줘.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아야 아들을 지킬 수 있잖아. 이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도혁 병장이 강민이를. 이준호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도혁 형 아버지가 공기업 이사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간부들도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강민이는 대신 맞아요. 돈도 뺏기고. 매일. 윤경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강민이 엄마시라고요? 문이 열리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덩치 큰 병사 한 명이 면회실로 들어왔죠. 장도혁 병장이었습니다. 누가 부르래요? 장도혁이 윤경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윤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얼굴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아, 강민이요? 걔 원래 덜렁대요. 제가 뭐. 장도혁이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아줌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요? 여기 와서 떠드는 거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장도혁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공기업 이사시거든요. 한마디면 이 부대 간부들 다 움직여요. 장도혁이 비웃었어요. 윤경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줌마 조용히 돌아가세요. 아들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요. 장도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나가면 강민이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크크. 협박.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윤경의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당연하죠. 이 부대에서 날 건드릴 사람 없어요. 장도혁이 의자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윤경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지도 않고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15사단 면회실이야. 네. 10분 준다. 윤경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도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윤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도혁이 불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갈게요. 앉아 있어. 윤경의 한마디에 장도혁의 발이 멈췄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면회실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7분이 흘렀습니다. 면회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윤경은 가만히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죠. 장도혁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고요. 저 진짜 갈게요. 장도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앉아 있으라고 했잖아. 윤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장도혁이 짜증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줌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는데요? 윤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계만 바라볼 뿐이었죠. 8분, 9분,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삐용삐용, 사이렌 소리였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장도혁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지? 사이렌 소리가 커졌어요. 끽, 타이어 마찰음, 급정거하는 소리, 쿵쾅쿵쾅,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들. 장도혁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면회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숨을 헐떡이는 병사 한 명이 고개를 들이밀었죠. 사단장님 오셨습니다. 장도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 딱 맞네. 그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야? 면회실 어디냐고. 급박한 남자 목소리. 장도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아줌마. 당신 대체. 윤경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장도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쿵. 면회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남자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별 하나가 달린 어깨. 준장이었습니다. 15사단 사단장. 그가 윤경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외쳤습니다. 조사단장님.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도혁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조사단장? 윤경이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았네. 사단장 뒤로 연대장과 대대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전투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단추가 풀리고 모자도 삐딱했죠. 조사단장님, 오시는 줄 전혀. 연대장이 숨을 헐떡이며 경례를 올렸어요. 윤경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휴가 중이셨죠? 죄송합니다. 급히 복귀했습니다. 사단장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윤경이 천천히 장도혁을 가리켰습니다. 저 병장, 뭐하는 애지? 사단장이 장도혁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장도혁 병장입니다만. 아는구만. 윤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도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까의 오만함은 어디 가고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와 창백한 얼굴뿐이었죠. 윤경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아줌마라고 불렀잖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도혁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윤경이 사단장을 봤습니다. 이 부대, 기강이 어떻게 된 거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병소 병사들은 근무 중에 스마트폰, 면회 온 부모는 쫓아내고 사단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이 병장은 같은 부대 병사를 폭행했어. 수개월째. 그건 모르셨어요?
윤경의 질문에 사단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윤경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줌마가 여기서 백날 떠든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위병소 병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단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 새끼들을 언어 조심하세요. 윤경이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윤경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조치만 남았죠. 그녀의 눈빛이 장도혁에게 향했습니다. 넌 끝났어. 대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사단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윤경이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요. 3개월 전 익명신고 들어왔죠. 장도혁 병장의 폭행건. 대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조사는 했나요? 형식적으로 윤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형식적으로 하고 덮었다는 소리지. 연대장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장도혁 병장 아버지가 워낙 힘이 있어서. 그래서요? 윤경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탁 던졌죠. 여기 다 있어요. 신고 기록, 면담 기록, 그리고 당신들이 은폐한 흔적까지. 서류들이 테이블에 흩어졌습니다. 사단장의 손이 떨렸어요. 윤경이 휴대폰을 꺼내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민희 문제는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만 피곤해. 대대장의 목소리였어요.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건 언제? 2주 전. 간부 회의실. 당신들 대화 다 녹음되어 있어요. 윤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공범이야. 조사단장님, 당신들 계급장 오늘로 끝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떨궜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윤경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1시간 내로 헌병대에 도착할 거예요. 그때까지 모든 관련자 명단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윤경이 장도혁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무릎 꿇고 떨고 있는 그를. 너는 특히 각오해. 장도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윤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내 아들한테도 그렇게 빌었어? 장도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경은 면회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다들 밖에서 대기하세요. 헌병대 올 때까지. 면회실에 장도혁과 윤경만 남았습니다. 장도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어요. 윤경은 의자에 앉아 그를 내려다봤죠. 고개 들어. 장도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단장님. 아직도 모르겠어? 윤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내 아줌마가 아니야. 장도혁이 고개를 떨궜어요. 윤경이 의자에서 일어나 장도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난 내가 망가뜨린 병사의 어머니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경이 무릎을 굽혀 장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법에 따라 널 심판할 집행관이지. 장도혁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윤경이 비웃음을 흘렸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3개월 전에. 그건 그때 멈췄어야지. 신고 들어왔을 때 무릎 꿇었어야지. 윤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넌 뭐 했어? 더 심하게 때렸잖아. 장도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 아버지 힘 믿고
간부들 눈치 보는 거 믿고 윤경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졌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헌병대가 도착한 거였죠. 윤경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군검찰에 넘길 거야. 폭행, 금품갈취, 협박. 전부 다. 단장님, 제발. 그리고 내 아버지도 조사받을 거야. 압력 넣은 것까지. 장도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윤경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했던 것처럼 떨면서 지내봐. 문이 닫혔습니다. 장도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사냥은 끝났습니다. 부대 정문으로 헌병대 차량 3대가 들어섰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부대를 가득 채웠어요. 차에서 헌병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완전 군장의 수갑까지 준비된 모습이었죠. 장도혁 병장 어디 있습니까? 헌병 중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단장이 면회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헌병들이 면회실로 달려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장도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어요. 장도혁 병장, 폭행 및 금품갈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이 수갑을 꺼냈어요.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도혁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일어서세요. 헌병들이 장도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끌고 밖으로 나왔죠. 부대 안병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장도혁이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뿐이었죠. 윤경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헌병대 차에 장도혁이 실렸습니다. 문이 닫혔고 차가 출발했어요. 윤경이 사단장을 받습니다. 대대장, 연대장 보직 해임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윤경이 위병소를 가리켰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들도 전원 교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경이 부대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부대 전체를 재조사할 겁니다. 일주일 내로 조사팀 들어올 거예요. 사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죠. 부대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악취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윤경은 차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강민희를 만나러 가야지. 윤경은 행정관에게 물었습니다. 강민희 어디 있어요? 막사 뒤편에 있습니다. 윤경이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어요. 막사를 지나 뒤편 벤치. 거기 강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윤경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들은 강민이 고개를 들었죠. 엄마.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엄마야. 윤경이 미소 지으며 다가갔어요. 강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널 데리러 왔지. 윤경이 강민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시퍼런 멍이 남아있는 얼굴. 강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약해서. 아니야. 윤경이 강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넌 약하지 않아. 잘 견뎠어. 하지만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정말 무서웠어. 매일 밤 잠도 못 잤어. 아침마다 도혁이 형 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 알아.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말하면 더 맞을 것 같아서. 간부들도 모른 척하고.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윤경이 강민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강민이 엄마 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한 막사 뒤편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경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장도혁 병장은 헌병대가 데려갔어. 다신 못 돌아와. 강민이 엄마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윤경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조사단장도 간부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아들을 지킨 엄마일 뿐이었죠. 이제 집에 가자. 맛있는 거 해줄게. 응. 강민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윤경은 부대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강민은 중대로 돌아갔죠. 이제 그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윤경이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백미러로 15사단이 보였어요. 점점 멀어지는 부대. 윤경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괜찮겠지. 그녀의 시선이 조수석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서류 뭉치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다른 부대의 비리 보고서들. 7사단, 11사단, 23사단. 접수된 신고만 25건. 윤경이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23사단 고참 폭행 의혹. 또 시작이네. 윤경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늘 한 부대를 정리했지만 아직 갈 곳이 24곳이나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강민이가 더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엄마가 눈물 흘리고 있을까요? 윤경은 서류를 조수석에 다시 내려놨어요. 그리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르르릉. 묵직한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윤경의 차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죠.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침묵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겁니다. 용기 내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끝까지 싸운다는 것을. 윤경의 차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